이게 그러면 총선에 도움 됩니까? 아니면 그냥 내전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복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앙금이 계속 남아있다가 총선 끝나면 확 아마 그 앙금이 겉으로 드러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을 딱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네. 나 이 비례 순번 명단에 동의한 적 없어. 동의한 적 없어. 한동훈 당신 내 말 안 들은 거야. 근데 지금 후보 그치. 등록해야 되지. 총선 치러야 되지. 지금은 일단 참을게. 그런데 분명히 나는 기록 남겨놨어. 그럼 이 뒤끝이 어디서 장렬될까? 총선 끝나고 장렬될 것이다. 요거를 또 칼럼으로 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맞아요. 뭐 대다수 중앙일보 평론가들이 지금 총선 끝나면 두 사람은 결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보수 진영에서 먼저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나오는 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도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칼럼이라고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게 시시각각이라고 하는 중앙일보 칼럼이에요. 김정화의 시시각각 이렇게 돼 있고요. 김정화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윤 대통령의 손을 떠난 국민의힘 이게 제목이에요. 지금 뭐 수도권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다. 이건 아까 저희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내용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윤 대통령을 지우기 위해 국민의힘이 무지하게 애썼다.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게 뻔한데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과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것은 자살행위다.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의 프레임을 한동훈, 이재명의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해 그동안 노력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은 한때 먹히는 듯 싶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번 들이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쭉 쓰면서 또 거기다가 민주당에서 비명행사 공천 파동이 벌어지면서 국민의힘은 순항하는 듯 했지만 이종섭 황상무 논란으로 공든탑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칼럼을 쓰고 있고요. 두 사람의 문제 자체보다 그로 인해 선거 프레임이 원상복구됐다는 점이 국민의힘엔 뼈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윤 대통령의 속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슬쩍 꺼내요. 불법만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윤석열 여권에 명운이 걸린 총선을 치르고 있는데 불법만 아니라면 여당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국민의힘이 이종섭 황상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토록 요청을 했는데도 한동안 뜸을 들인 건 뭐 때문이었을까? 윤 대통령은 자신과 국민의힘이 운명 공동체라는 걸 모르는 걸까? 알지만 당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오기였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국 이 대사는 귀국했고 황 전 수석은 사퇴했지만 대통령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미 두들겨 맞을 것은 다 맞아버렸다라고 지적합니다. 근데 사태가 긴급 봉합되긴 했지만 비례 충돌도 황당하다.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 얘기를 슬쩍 꺼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사천 논란을 제기하며 한 위원장을 들이받았는데 이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했다는 게 정설이다. 윤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가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밀려나 대통령이 화가 났다고 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통령 측이 여당 지도부를 공개 저격하다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자신의 점유물로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큰 착각이다. 대통령이 득표에 보탬이 된다면 절대 충성을 맹세하겠지만 대통령이 선거에 부담이 된다면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정치판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미 윤 대통령의 손을 떠났다. 총선 이후엔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칼럼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보수 언론이 이제 총동원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지금 버리게 한다기보다 스스로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분위기는 지난번부터 감지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그런 생각일 거다라고 지금 이 칼럼을 쓴 거고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거예요.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 당신은 당으로부터 보수 진영으로부터 버림받을 거야 아마 이렇게 하면 이 칼럼 그렇게 쓴 거고 지금 분위기가 앞서 이제 한겨레 기사 말씀드렸잖아요. 한겨레 기사의 특이한 점은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텔레그램 방을 이제 입수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못 살겠다 이 난리가 났고 심지어 한겨레에다가 국민의힘 후보 중에 서울에 출마한 한 후보가 한겨레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당원조차 대통령이 대체 왜 그러냐고 한다. 용산이 가장 큰 스피커니까 대통령실에서 악재가 터질까 봐 걱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의 선대위 관계자가 한겨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산발 리스크가 터지면서 정권 심판론 프레임 막지 못한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떤 경기 지역 후보가 윤 대통령이 공정이라는 키워드로 검사해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유독 본인과 관련된 일에는 공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때여서 참고 있는 거지.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보수 언론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사안 중에 또 하나 지지층 내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한 상황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쨌든 정권 심판론에 대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는 뭐 그런 전략을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을 쓰겠다는 것 와중에 그동안 걸림돌이 된 게 도태우 후보, 이 장해찬 후보 이 문제 공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도태우 장해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해버렸더니 보수 지지층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돌고 있는데 지금 부산 수영도 그렇고 대구 쪽에서도 민심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도 네. 여론이 잘 나오는 거야 네. 지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에 간 겁니다. 대구에 갔다. 대구에 한국일보 가서 오면 보여주세요. 한국일보 네. 오면에 보면은 서문시장도 가고 동성로도 가고 해서 여기서 이 보수적인 메시지를 보수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막 냅니다. 범죄자 연대와 종북 통진당 후계를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뿐이다. 그러니까 범죄자 연대, 이재명과 이재명의 범죄 세력과 통합진보당 후예들의 대한민국 주류 장악을 받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는 선거이다. 이러면서 대구에서 이번 총선을 진짜로 시작하겠다. 대구 경북의 힘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야만 이길 수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럴까? 결국은 이게 보수 유권자층이 호소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해석도 사실 대구 경북 유권자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류에 대해서 조선일보라는 신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그거 장면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불편했을 것이다. 난 괜히 불편했을 것 같아. 거기는 내 나와 그치. 굉장히 거기 가가지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라고 봐요. 다음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행보가 오히려 그러면 중도층에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 이런 얘기를 사실 우리 스픽스에 있는 사실 참 훌륭한 평론가들은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조선일보는 다른 걱정합니다. 조선일보 제목이 국민의힘 총선 악재 다 털었나라는 제목이고 네. 코너가 광화문뷰 최재혁 기자가 썼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론 이제 비슷한 걱정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는 보수 유튜버들을 꾸짖어요. 보수 유튜버들이 최근에 이 도태우, 장해찬 공천 취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황상무, 이종섭 문제에 대해서 황상무, 이종섭 이 문제 아무것도 없는 건데 문제가 될 만한 게 아닌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윤석열 대통령 괴롭히고 들이받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파가 단결해야지 왜 분열하고 이간질하느냐 그러지 마라. 좌파들은 비명 행사 공천이 벌어져도 서로 감싸기 바쁜데 우파들이 이렇게 분열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중도층 공략을 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돼요. 보수 세력이. 지금 이종섭 대사 이렇게 감싸고 방탄 회의나 열고 이래가지고 중도층 공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지금 중도층 공략이 될까요? 보수 유튜버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열심히 본다고 하니 그러니까 썼겠죠 이런 칼럼을.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보수 유튜버 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공천 주려고 하고 비례대표 공천 이번에도 2명 뭐 주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불발되고 그랬더니 화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30년 넘게 대구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 시민들에게 이재명 범죄 집단 세력과 통진당 추종 세력을 심판하자 이렇게 호소하면서 대구 경북의 민심을 모을 수 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대구 경북에 사는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얼마나 낡은 논리로 지금 선거판을 주도하겠다는 거 여러분 직접 보셨을 테고요.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스콕스에서 구독자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는요. 네. 이 정치가 굴러가는,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흘러가는 판세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세 단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건이 움직여가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선거판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를 구독자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신문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신문에 없는 얘기,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뭐 저는 계속 조심하겠습니다. 신문에 없는 얘기도 하는데 신문에 있는 얘기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니까 저도 귀에 쏙쏙 들어왔고요. 연봉 협상에 좀 유리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